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엔비디아 중국 시장 진출 차단에도 매출 급증, 그리고 연준 스태그플레이션 예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세계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최신 실적과 그 이면에 숨겨진 글로벌 정학적 갈등에 대해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무려 44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기록한 것인데요. 이는 많은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은 결과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중국으로의 칩 판매가 사실상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원래 엔비디아는 약 25억 달러 규모의 칩을 중국에 출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 출하가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안보 우려에 따른 조치로 고성능 인공지능 칩이 중국의 군사력이나 감시 기술에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같은 수출 제한으로 인해 엔비디아는 약 55억 달러에 이르는 재고 감가상각 비용을 떠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탄탄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 본토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AI 칩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등 기술, 대기업들이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고, 중동 지역에서는 중국 이외 국가로의 수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새로운 수요처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AI 프로세서를 중동 지역으로 대량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수십만 개의 칩이 연간 수출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엔비디아의 핵심 매출원인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무려 73% 증가한 39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칩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AI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부품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고부가 가치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이밍 부문도 건재합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신형 블랙을 게이밍 프로세서를 선보였는데요. 이 제품 역시 기존 AI 칩과 동일한 계열로 분류되며 약 37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를 무려 33%나 상회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H20이라는 칩은 수출 통제 규정을 충족하도록 재설계된 제품이었지만 미국 상무부는 여전히 이 칩의 중국 수출에 사전 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해당 칩을 중국에 사실상 판매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 정책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또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 내부에서도 엔비디아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딥식이라는 중국의 AI 스타트업이 올해 초 획기적인 성과를 발표하면서 세계 시장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자국 내 기술 자립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도 다행히 엔비디아는 미국 내 수요와 중동 등 제3국 시장에서의 수출 확대를 통해 사업의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분석가들은 올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등 4대 빅테크 기업이 AI 인프라에 투자할 금액이 작년 대비 41% 증가해 3,45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엔비디아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엔비디아는 지금 중국이라는 최대 시장에서 밀려나는 위기 속에서도 미국 내 수요 폭증과 중동 수출 확대, 그리고 기술력 기반의 고성능 제품군으로 실적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시 회오리를 일으킬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 바로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통화 정책과 최근 회의 내용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앞으로의 금리 방향과 물가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5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열린 연준의 회의. 이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담은 공식 의사록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지금 미국 금융시장과 정치권 모두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연준이 공식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우려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제는 침체되고 있는데 물가는 오르는 말 그대로 가장 나쁜 조합을 말합니다.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는 상태. 바로 1970년대 미국 경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 관계자들은 한 가지 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규모 관세 인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 특히 중국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조치는 나중에 철회되었지만 그 충격은 이미 시장과 연준 내부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은 관세 인상이 단순히 수입품 가격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기업들이 이러한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징후도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중간재에 대한 관세는 제조업 전체에 부담을 안기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준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바로 신중하고 관망적인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기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지켜보면서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도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성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 기다리는 데 드는 비용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이면에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연준은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투자자들은 연준이 6월과 7월 회의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기준금리가 여름 내내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약 4.3% 수준인데요. 연준은 지난해 물가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금리는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방향은 관세,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등의 데이터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회의록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준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와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실업률은 앞으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고 이는 2027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게다가 2025년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관세가 계속 유지되거나 더 확대될 경우 2026년과 2027년에도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준 관계자들은 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 증가, 그리고 무역 파트너와의 협상을 통한 관세 완화 가능성 등을 긍정적인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악화되기만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낙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거의 모든 연준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한 점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가 문제가 아니라 향후 미국 경제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심리적 불안 요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물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실제로도 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과의 긴장도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는 말을 번복했지만 여전히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고수하며 경제 데이터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연준은 지금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국면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하는 이중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져 향후 미국 경제는 어느 방향으로도 흔들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회의록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미국 경제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